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다채방 또 나왔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 출연해서 네. 또 지지난번 출연해서 계속 강세장을 예측해 주셨어요. 네. 그거 말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700선을 뚫고요. 네. 이제는 2800, 2900도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어떤 분들은 3000까지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황하고 네. 좀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똑같아요. 뭐 달라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계속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을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빨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를 좀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게 2700포인트쯤 되니까 이게 계속 좀 일진일퇴? 한 번은 좀 괜찮았다가 빠졌다가 괜찮았다 빠졌다 뭔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3월 20일이더라고요. 딱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크게 슈팅을 한번 팍 해주면서 이제 그날 주총일이었죠. 주총일부터 이제 슈팅을 해주고 때마침 그때 젠슨 왕이 이제 삼성전자 HBM에다 사인 한번 쫙 해주고 이제 어프로브 됐다. 내가 이제 승인했다. 그거 사인 한번 해주고 한번 주가가 팡 튀고 이제 그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8만전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8만전자를 이제 뚫었습니다. 네. 뚫고 이게 근데 보니까 코스피랑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보니까 3월 20일자 기준으로 두 개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면서 2700을 강하게 뚫어줘 버렸고 그리고 2800, 2900 뭐 더 이상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그날 첫날 HBM빨 그 젠슨왕빨로 한번 팍 쳤을 때 이게 너무 오버슈팅 같은 거예요. 갭이 너무 떠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 갭을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만일 그 뜬 거를 만일 다시 반납을 하고 밑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윗선에서 지금 네. 버텨요. 위에 매물대 다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 잡아내면서 되게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8만전자를 뚫었는데 사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분기발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며칠 최소한 이번 주는 좀 지나봐야 되는데 지금은 딱 사실 저는 좀 아래 위로 좀 반반이라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만약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매도하고 나갈 시점은 절대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조금 여기서 조정을 줘서 내려간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좀 추가 매수가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이 뭐예요? 윈도우 드레싱이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리창에 보이는 이제 어떤 옷을 입혀놓은 건데 우리가 백화점 가 보면은 이제 마네킹에 이제 옷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봤을 때 야 막 조명도 때리고 하니까 예쁘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사왔는데 집에서 이제 입어보면은 안 이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기 말로 이제 각 증권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펀드의 기업들을 되게 이 펀드가 되게 이뻐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큰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손실 좋은 거만 놔두고 또 다른 종목 넣어버리고 하는 그런 이 단계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여가지고 뭔가 잠깐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 이렇게 이제 나온 용어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기 말로는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기관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많이 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삼성전자 매수 되게 많이 해요. 윈도우 드레싱. 이제 예전엔 사실 삼성전자 잘 나갈 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와 안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 이렇게 나누고 삼성전자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금 오랜 기간 동안 힘들면서 그게 좀 예전만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이유가 사실 그거여가지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3월 말이면 좀 끝나기 때문에 4월 초쯤 돼서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 삼성전자를 더 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많이 좋게 보세요 앞으로도. 그럼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휴대폰 뭐 S24도 이제 빵 떴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흑자 전환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분기 이제 2분기 넘어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동안의 어떤 암흑기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 관련 얘기도 있고 해서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미국 주식으로 치면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AI라는 이 열풍에 발을 넣었냐 못 넣었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발을 담그고 있냐 못 넣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주가가 좀 되게 많이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조금 S24를 만들면서 넣었고 HBM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더 이제 넣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래도 좀 확신이 좀 더 필요하죠. 음. 조금 더 기왕이면 여기서 이제 실적 개선세까지 나와줘 버리게 되면은 근데 이게 이번에 실적은 지난 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좋아도 확 좋아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되게 좋았다가 재작년에 안 좋으니까 이게 YOY로 따지니까 확 마이너스 막 80% 90% 떨어지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좋았다가 조금 더 좋아져 버리면은 이게 또 확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에서 네. 그래도 대장주는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실 매력 포인트가 좀 달라요.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이 만일 나는 반도체만 할 거야, AI 반도체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SK하이닉스만 해야죠. 근데 이제 나는 반도체도 좋고 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하나에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가전도 팔죠, 다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네. 일찌감치 뚫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물론 8만 원을 뚫었다 해도 네. 아직 9만 6천 네. 원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전고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뚫을 거라 봐요. 그래요? 그냥 올해는 지금 이 중간에 말 다른 분위기가 만일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는 10만 원 가지 않을까요? 올해요? 올해는 가지 않을까요? 엄청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가 어. 너무 또 이게 빨리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10만 전자 그쪽 위쪽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10만 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9만 얼마까지는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8만 원 단위, 9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9만 원대까지는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10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전자의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9만 원대 지난번 고점을 한번 또 만일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게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또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사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만 전자 하니까 삼성전자 목표가 마치 10만 전자가 끝나는 것처럼 다들 대부분이 이제 인지를 하는데 저는 더 위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단 너무 빨리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처럼 뭔가 오버슈팅 뭐 하루에 팡 켜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그냥 올라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네. 주가가 오르려면 네. 미래 성장 분야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파운드리인가요? HBM인가요? 아니면 기존 산업인가요? 갤럭시 뭐 모바일인가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미국에 보면 상징성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각 국가별로 상징성 있는 기업,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보니까 2월 29일자가 제일 최신판이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랑 이제 3위에 있는 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만 합하니까 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어떤 펀드를 만들었을 때 일단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3분의 1 이상을 사놓고 본다는 거예요. 우선은 사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제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패시브 자금이나 그냥 들어와주는 외국인 자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와주는 자금에 대한 어떤 효과나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은 일단 패시브. 네, 일단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성장성이 있는 사업군에 있어도 사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지금 못 가는 시장이에요. 네. 지금 자체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진짜 안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일단 지금 뭔가 사이클이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원래 순환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대장주가 가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좀 끌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이끌다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실적이 돌아섰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기사에서는 이게 뭐 허용이 됐다라는 뭐 이제 단독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일단 그건 나와 봐야 하는 문제고 좀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젠슨 황이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테스트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뭔가 수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완전 이제 AI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거죠. HBM이 그동안 이제 SK가 뜬 것처럼 네. 확 뜨겠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갔다가 삼성은 못 들어가가지고 되게 좀 고생을 했었던 그 라인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AI 관련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AI로 들어가 있는 휴대폰도 사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요새 사실 파운드리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얘기만 했었죠. 사실 AI 이런 것보다는 파운드리 얘기만 했고 뭐 TSMC랑과의 관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되게 아직 좀 뭔가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뭔가 딱 눈에 띄는 뭔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나와주면 그것도 주가 상승이나 아니면 성장 동력에 좀 많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게 정리해 드리면은 첫 번째 수급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힘들었을 때 계속 반도체가 어려웠는데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고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났다.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바닥 짚고 올라왔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만큼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만일 저한테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실래요, SK 하이닉스 매수하실래요 그러면은 뭐 투자 금액이나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둘 다 괜찮다 봐요 사실은. 반반. 네. 반반. 그러면 엔비디아 여쭙고 싶은데 네. 엔비디아도 이제 거의 900불 뚫었다가 네. 약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옛날 150불 때도 고평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600불 때도 그랬고, 네. 700불 때도 그랬고. 항상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고평가라는 거, 이 고평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당장의 어떤 기업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뭐 어느 정도 수주를 따가지고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가 뭐 성장을 할 것 같고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봐요. 지금도 이번에 새로 또 하나 발표했죠. 새 제품을 또 발표를 했고 또 엔비디아의 그 제품들을 사고 싶어서 정말 그 수요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 딸리니까 AMD나 뭐 다른 쪽으로 괜히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여전히 엔비디아는 주가는 역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쉬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여기서 진짜 바로 매일매일 꽂아가지고 1000불을 돌파하고 막 1200, 1300을 돌파하는 거는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꺼질 때 빨리 꺼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엔비디아가 꺼지면요 전 세계 AI가 다 꺼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전 세계 대장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좀 조정도 좀 주면서 이제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 조정 주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야죠. 네. 향후 1, 2년 계속 좋게 AI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는 네,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그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잘 나갈 것이고 그럼 그 밑에 또 이제 주목받는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잖아요. 아우야.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네네.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20만 원이요? 13만 원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야, 한미반도체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사실은 뭔가 보여주는 느낌? 막 보여주기식의 어떤 상승을 만드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사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조금 관심 영역에서 좀 2차, 3차로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몰라서? 아니요.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 생각을 못했어요. 차트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는 뭔가 보여준 건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엔비디아 되게 막 조정받고 힘들 때 그때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둘러싸고 되게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논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논쟁 중간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이제 논쟁 중에 있는 기업이니까 안 했죠. 말을 아예 좀 많이 안 했죠. 누가 물어봐도 그냥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너무 시끌벅적해요. 이런 게 좀 정신없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일단 흐름은 탄 것 같아요. 흐름은 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당분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와 20만 원은 지금 좀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은 좀 저도 왜 20만 원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논란이 좀 덜한 네. 대형주 뭐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일부 좀 네. 많이 담고 나머지 여분으로 한미반도체 넣고 네. 이런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시라고는 못하겠어요. 아, 너무 올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도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한미 반도체도 좀 쉬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쉬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 해보시는 게 낫지. 지금은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도하시고 나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일단 둘 다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네. 지금 추가 매수는 네. 또 주가 수준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네, 지금 좀 그래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지. 못했지. 네. 네. 너무 배제되고 너무 배제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또 치고 올라가주면은 지수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늘도 그랬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가 다 빠져요. 2차전지 빠지고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상징성을 좀 대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그게 어쨌든 이제 아프긴 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삼성전자가 올라서 네. 그 지수가 네. 이제 2,800, 2,900 그 어떤 분들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네. 인공지능 사이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한 최소 1년 네. 길면 2년까지 이 사이클이 지속된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를 거다 네. 얘기해서 역사적 정고점을 넘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3,300. 저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야겠다. 어. 저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우리나라 상승장 제법 길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예. 그 정도로요? 저 한 3, 4년? 3, 4년 정도 움직여줄 수도 있겠는데 단 3, 4년 동안 매일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2000년도 초반에 상승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지수를 밀어버리는 큰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 큰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 그래서 저는 3,316포인트는 돌파할 거라 봐요. 뭐 금리 인하 사이클 뭐 그런 거랑도 연관이 그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금리 인하도 사실 저는 여전히 7월, 12월. 요번에 FOMC 3월 달 거 봐도 저는 7월, 12월에 기존 의견을 그대로 한 번 할 것 같으면 12월, 두 번 할 것 같으면 7월, 12월. 이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하고 내년 쭉쭉쭉 내리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겠죠. 그럼 자산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가겠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반도체 네. D램도 네. 지금 이제 턴했고 네.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HBM 인공지능 반도체도 붙을 네. 거고 네.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붙을 거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향후 3년.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IT주 다 올라갈 거고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올라갈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 거의 뭐 삼성전자가 배제가 된 이제 사실 반도체냐 2차전지냐의 싸움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하시라고 했어요. 둘 다 하시라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에 삼성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2차전지가 하드 캐리를 해도 얘들이 못 가면 못 간다. 네.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2,700 못 들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번 툭 치니까 바로 탁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반도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좀 좋다가 좀 조정받고 그럼 조정받으면 2차전지가 올라갈 거예요. 둘이 시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제 2차전지가 또 올라가서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2차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섹터가 완전 스타로 떠올랐죠. 최근 한 2, 3년 동안. 저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상승장이 한 업종이 이끌진 않아요. 옛날에 차화정 뭐 한 3개의 업종이나 4개의 업종 이렇게 이끌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죠. 2차전지죠. 일단 2개는 확보가 됐으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지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연결되는 게 전기차도 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애들 쫙 사업도 쭉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상승장이 제법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3, 4년 정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중간에 엇박이 나거나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촬영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한 3, 4년 정도는 상승을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때 놓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개인들 엄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네, 제가 오늘 아까 환경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번 주에도 환경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걸 팔고 나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일부 비중 털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지주사들 종목이 원래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주사 관련 종목 되게 힘들다가 최근에 완전 기업 밸류 프로그램 빨 받으면서 이제 지주사 종목 찾아가지고 그것만 정말 자꾸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수년 동안 그 업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힘듦을 몰라요. 그 인고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인고의 시기를 충분히 겪었는데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되게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반등해서 이제 좀 살만할 때 뭔가 다른 게 들어와요. 항상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업종이 들어오거나 다른 투자처가 들어와요. 그때 좀 흔들리면 안 되죠. 물론 그쪽으로 자칫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비중을 적절히 섞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밸류업 하면서 또 이제 배당 관련도 많이 늘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미래 성장성 있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딱 그 전고점 돌파할 때 오히려 네. 기다렸다가 네. 그때부터 사시는 것도 되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원래 발바닥 끝에서 잡고 싶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발바닥 끝에서 잡고 싶고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거 되게 선호해요. 일부 포트는 탄력 받았을 때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그냥 허리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나 허리 뭐 어깨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거 그 전략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난 거잖아요. 막 그 힘든 시기 다 겪고 나서 네. 이제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데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걸리는 게 3월 20일 날 삼성전자 갭 상승한 거. 근데 그 갭을 과연 어떻게 메꿀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그거 하나 조금 꺼림직하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아까 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다 가져가야 된다. 네. 반반씩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업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요? 네. 이게 지금 사실 2차 전지 사라고 하면요 네. 욕 먹어요. 근데 오늘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 때도 욕 엄청 먹었어요. 삼성전자 때도 욕 엄청 먹었죠. 오다가 옹달책 옛날에 봤다니까요. 제 거.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밑에 욕밖에 없어요. 욕 아니면 뭐 버텨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삼성전자 뭐 미래 삼성전자 좋죠. 사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장은 안 된다. 국장은 안 된다. 맞아요. 국장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뭐 버렸다. 뭐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버림받은 주식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좀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2차 전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반도체로 또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엇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반도체 2차 전지를 같이 하시라고 한 게 어차피 얘네 둘이가 시장 이길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기왕이면 둘 다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반도체만 몰빵하거나 2차 전지만 몰빵하거나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는 날은 기분 좋지만 그거 떨어지는 날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올라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올라갈 텐데.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에코프로 BM 주총했잖아요 어저께. 또 주총했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결의가 났어요. 나면서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되겠죠 당연히 넘어갔는데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마 뭐 실사하고 뭐하고 신청하고 하면 한 2-3개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쯤 3월이니까 올 여름쯤이면 아마 이전 상장할 것 같아요. 여름쯤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기랑 또 비슷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딱 그때쯤 할 것 같아요. 전 7월이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뭐 실사 포함해서 3개월이라 치면은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이라 치고 7월이잖아요. 시기가 비슷합니다. 금리 인하 딱 때려버리면은 2차전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물론 지금 힘드셨죠. 작년까지 좋았다가 한 3개월 계속 조정받아서 고점 대비해서 반 확 꺾였다가 지금은 올라오고 이제 내려오고 한번 전진하고 후퇴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아래 위로 진폭은 큰데 횡보 구간이라 보거든요. 원래 핫했기 때문에 이제 핫했던 종목에 진폭은 사실 좀 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시점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에코프로 뭐 작년 해먹고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해먹고 나간 걸 보려면 에코프로가 아니면 에코프로 포함해서 모든 전지주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시장 안 좋을 때 경기 침체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대기업들 뭐 하는지 보라고. 우리나라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위기가 올 것 같으면 투자 안 한다. 근데 투자했던 거에 지금 다 주가로 다 반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직원 뽑더라고요. 투자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LFP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잘하는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제 하이니켈 하다가 미드니켈 쪽으로 기술력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무릎 꿇었다, LFP 한다, 그 LFP 대세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자꾸 이제 LFP 쪽으로 빠지니까 야 우리가 LFP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하지.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 좋은 질이 좋아 이렇게 하다가 LFP에 대해서 매출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살아나니까 그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니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라인 증설하고 그쪽에 투자하고 하면은 LFP 쪽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이제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원래 잘하던 양극재 그냥 계속 잘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드니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LFP까지 추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우리는 마진율을 포기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싸움이에요. 시장 점유율 싸움을 지금 왜 하냐면은 얘들 지금 앞으로 다가올 1, 2년 후에 시장을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만 잡아주고 시장이 스타트만 끊으면 그 매출이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는 이유가 마진율을 포기하면서 지금 당장 실적을 포기하고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죠. 앞으로 다가올 2차 전쟁 때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지금 오히려 관심 갖고 매수해야 된다 봐요. 양극재 기업. 네. 양극재 낫죠. 일단 양극재는 해야죠.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양극재는 해야 돼요. 왜? 잘하니까. 잘하는 걸 먼저 해놔야 돼요. 잘하는 거를. 세계적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런 쪽은 어때요? LNF 이런 쪽? LNF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건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막 돈이 쏠리니까 그쪽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추세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기에는 그 기업들 워낙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기업들 경영하는 분들은 별 신경 안 쓸 걸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양극재 쪽에 1등은 에코프로 BM으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그쪽을 보시는 거고요. 에코프로 네, 근데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특히 LG 엔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LG는 빼버리고 저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포스콜린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들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면 위기라고 느끼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삼성전자도 과감하게 평택에다 공장도 많이 짓고 맞아요. SK도 투자 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진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최근에 미국에 단독 공장 설립한다고. 맞아요. 이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위기라고 판단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야죠. 그죠. 안 해야죠. 삼성 SDI 주가가 참 힘들었죠. 쉽진 않았었어요. 그 줄줄줄줄. 근데 제가 인터배터리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삼성 SDI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는데 그날 갔더니 제일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요? 왜? 거기는 다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은 포스코 홀딩스나 다들 그냥 제가 들어가면 전시장 들어갔어요 바로. 근데 거기는 삼성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려고. 물론 근데 전고체 배터리 공개를 하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간 거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이제 컨벤션을 많이 간 그런 이제 컨벤션 같은데 전시회 같은 데 많이 가본 이유가 우리가 맨날 앉아가지고 채팅창 보고 리플 보고 막 주식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한번 딱 가보면은 그 회사의 분위기를 한 방에 알 수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를 한 방에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좀 놀랬던 게 제일 주가가 안 좋았었던 SDI가 제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 갑자기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회사는 딱히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 다음에 한번 스타트 끊으면 주가 올라가는 건 뭐 금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들이 뭐 하는지 시장이 안 좋을 때 회사들이 뭐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되게 인상 깊네요. 주가 한번 올라가면 금방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어떤 한 기업에 제가 한 거의 3년, 4년을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 4년 중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 치면 36개월 중에 34개월 동안 주가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40%막. 근데 그 기업이 200% 300% 가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3년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3년 투자하고 300% 수익이면 야 1년에 100% 나이스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예 장기 투자자가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엔캠하고 네. 동박 쪽도 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엔캠에 이제 네. 전액에 네네네, 엔캠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전액도 그렇고 정부채도 그렇고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흐름은 이번에도 느꼈지만 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액, 뭐 동박 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섹터를 돌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것처럼 반도체 같다, 2차 전지 같다 이런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괜찮다 봐요. 근데 이제 순서를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양극재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재 먼저 하되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또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만 잘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네. 아 그렇군요.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 테슬라 주가는 진짜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도 한 170불 정도. 맞아요.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이번에 실적 나오면 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도 보시더라고요. 실적은 이미 반영됐죠. 이 정도? 네, 저는 반영됐다 봐요. 이미 실적 진짜 또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자동차 판매량이 예를 들어 뭐 180만 대인데 네. 이번에 뭐 한 185만 대, 990만 대 얼마 진짜 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네. 예전에 우리 한참 경기 침체설 되게 많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의 기업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질 거다, 계속 더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기대치를 확 낮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누가 봐도 수치가 안 좋은데 기대치를 확 낮춰놨는데 그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게 호재성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기대가 높으면 주가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밀려버리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은 계속 뭐 메타 안 좋을 거다, 애플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안 좋을 거다, 다 실적 안 좋을 거다 얘기했는데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은 항상 그 걱정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툭툭툭 밀어 튀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될까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테슬라는. 근데 테슬라- 결국은 판매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웃긴 게 뭐냐면 판매량이 비아디나 중국 기업에 밀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가 어쨌든 가격을 내리고 가격 경쟁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FSD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뭔가 모델 Y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날 주가가 오히려 떴어요. 그리고 FSD도 한 달 정도 그냥 무료로 하겠다. 그것도 사실 유료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가도 떴어요. 그 얘기가 봤을 때 시장은 테슬라를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저는 투자의 느낌을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싸움하는 중이고 이 싸움이 끝나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고 시장 좀 이쯤 됐다라고 이제 하는 순간부터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 부분 중국이랑 좀 싸우고 사실 중국이 지금 싼 걸 갖다 막 들이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이번에 옐런이 중국 가잖아요. 근데 옐런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너무 지금 중국 전기차는 많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너무 밀어넣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중국 차를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중국이 어쨌든 보면은 차를 또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해외에 팔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 중국에 팔든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보면은 백화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요. 지금 소비가 그렇게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경기가 좋고 해야지 판매량이 느는 게 자동차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동차가 중국 내에 팔리겠냐고요. 이게 애국 소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이 뭐 해외 쪽으로 매출이 엄청 많이 늘었다? 아니요, 그 지금 유럽이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현대기아가 센데 우리나라에 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 차는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재도 있고 뭐 대부분 중간에 LFP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확 이제 만개하지 못한 이유가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불나는 화재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LFP가 많이 깔리는 중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걔만 화재만 나도 문제인데 나머지 차까지 다 피해를 봐버리니까. 그래서 금리 오히려 인하를 하면 그러면 네. 좀 판매량이 늘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과 함께 테슬라가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 이제 판매량 데이터를 한번 최신화되는 걸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가격을 딱 올리면은 분명히 이거는 테슬라가 이제 치킨 게임을 끝내려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절대 관심 밖에서 빼놓으면 안 된다 봅니다. 그 테슬라가 네. 잘 나가야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도 잘 나간다. 네. 이게 성립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 우리나라 전지를 많이 판매하니까 우리의 고객이니까 그리고 뭐 4680 이런 것도 이제 고객이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판매가 늘면은 우리나라도 판매량이 늘겠다. 이게 좀 성립이 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네. 셀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네. 그 차 최종 그 네. 브랜드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막 게임을 하면 네. 전쟁을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쓰는 배터리는 저희 거 아니면 중국 걸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양은 좀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겠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한번 자료 보여드렸던 25년도 이후에 이제 전기차의 가격과 이제 이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차를 운용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폭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25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저는 이미 올해부터 시작할 거라 봐요. 올해부터. 네, 25년 선반영에서? 항상 선반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는 시작하지 않을까요? 늦어도. 또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뭐 보면 올해 말부터 네. 뭐 회복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고 네. 있는 거고 또 거기에 AI도 있고 로봇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더 밸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테슬라는 사실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기업이죠. 로봇도 하고 AI도 사실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굳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누가 보더라도 애플과 테슬라는 AI를 넣겠다고 하면 맘먹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딱 이제 인정받는 순간 얘도 AI 주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뒤풀이 팍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테슬라가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은 그 도지코인 다 팔았나 모르겠어요. 도지코인도 많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기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모든 자산 다 올라갈 거예요. 뭐 부동산이 비트코인도 다 올라갈 거예요. 자산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라 봐요, 저는. 진짜 그런 대대장승기가 네. 다시 온다. 저는 올 거라 봐요. 와, 그렇군요. 진짜 올까요? 네, 저는 근데 지금 뭐 다른 것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좀 스타트를 끊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은 네. 뭐 그저 그렇지만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저 그럴 때 항상 투자를 하게 만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네요. 네. 앞서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안 좋으실 때 네. 바이를 외치셨고 네. 엔비디아 특히 안 좋으실 때 엔비디아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된 것처럼 네. 지금 사면 한 1년 후에 보면 네.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랑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욕 먹을 때 사라. 제가 얘기해놓으면 욕 먹을 때 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많이 관심 받게 있고 이제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 물론 지금 만일 2차 전지가 뭐 이런 성장성이 꺾였다. 그리고 이제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뭐 직원도 막 고용 안 하고 다 자르고 있다. 이러면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 또 리튬 가격이 네.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 올랐죠. 네. 올랐어요. 반등하고 있죠. 또 잘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거 2차 전지. 2차 전지 중에 또 네. 포스코홀딩스라고 봐야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포올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포올도 지금 매수 가는 의견. 그러니까 무겁긴 포올에 해요. 그러면 포올에 대해서 만약에 네. 좀 그 반대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아직도 철강 위주다. 네. 이번에 CEO가 사실 이게 그 이미지가 확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게 이번에 CEO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CEO가 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후보군에 뭐 2차전지 쪽 회사 대표도 있었고 사장도 있었는데 일단 포스코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 대표가 자기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많은 거 갖다 컨트롤 하시겠지만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엄밀히 따져봤을 때 포스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철강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철강이 좀 뒤로 이제 쳐져 있는 이유가
엔저를 등에 업고 일본산 철강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중국이 쉽게 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딱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으로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잘하잖아요. 지금 되게 좋은 프리미엄 제품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LFP 넣은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사실 포스코를 그동안 보면서 유일하게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안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은 2차 전지하기 전에,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제한 걸 때 희귀가스 걸었잖아요. 에칭가스. 그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희귀가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알려졌죠. 아, 포스코홀딩스가 최강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이런 공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좀 알려졌었죠. 그러면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온 건데, 이번에 회장이 대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2차 전지 투자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되게 신중해요. 저희는 굉장히 지금 우리 이거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계속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좀 아쉬운 건 있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2차 전지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기왕이면 대표도 2차 전지 쪽으로 했었으면은 좀 좋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잘하는 철강을 좀 아예 버린다는, 그럼 철강은 사실 수십 년 동안 포스코를 이끌어왔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바꾸기는 어렵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뀐 CEO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다 알 수 있죠. 지금은 철강보다는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서는, 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2차전지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투자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저 인터배터리 가니까 거기다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제 염수 해가지고 이제 뭐 증발 방식인데 우리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해서 하고 질문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그 부스에는 2차 전지 관련 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요? 네.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진심을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오늘 뭐 대표가 누가 되든지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부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요즘 이번에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앞에서 어떤 이제 어린 친구,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표가 있는데 거기에 막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뭐 숙명여대, 뭐 성신여대, 그리고 심지어 부산대, 동아대, 지방에 있는 대학 친구들까지 올라와가지고 보는데, 그 앞에 포스코홀딩스 맞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LG엔솔이었는데 거기 부스에 계신 분이 부장님이었는데 서울대 친구였나? 어디 친구였나? 질문을 하는데 와 되게 흐뭇한 거예요. 뒤에서 듣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투자 동아리래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웅달새빵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투자 문화를 어쨌든 좀 많이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비전? 나름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와, 우와. 저도 사실 이제 대학교 투자 동아리 때, 저희 때도 있었지만,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도 되게 잘해주시고, 답변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확실히. 그럼 전반적으로 그 배터리데이 분위기가 네. 인터배터리 그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주가는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인터배터리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빨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작년 거 못 갔거든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큰 차이는 없대요. 네. 그 이번에 좀 달랐었던 거는 SDI의 전고체 배터리 좀 달랐었고, 사실 부스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 부스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SK온도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영상 찍은 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SK온도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쫙 부스 해놓고 이제 설명도 되게 잘하고 있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운 게 없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딱히 움직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K배터리 진짜 기술력, 야, 지폴딩, SK온의 지폴딩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걸 싸요. 이렇게 종이 같은 이거에다가 넣고 싸고 넣고 싸고 이런 방식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찍어왔어요. 얼마나 얇은지. 그것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기술력은, 배터리 기업들 기술력은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고. 중국 배터리보다 경쟁 기술이 높을까요? 경쟁력이? 기술력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네. 중국 배터리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왜 무시를 하면 안 되냐면은 걔들은 컨트롤 CV를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거 만들어서 짠 잘하거든요. 중국은 누군가 우리나라 새로운 거 짠 만들면 그걸 딱 보다가 딱 들고 와서 컨트롤 CV에서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엄청 잘 찍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싸게 잘 찍어내죠. 그런 장점은 중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컨트롤 CV를 하는 거는 장점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 전 세계 기술자들 데리고 가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긴 해야겠죠.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나중에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가 될 거고. 네. 에코프로는 좀 어떠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는 투자 포인트는 그냥 딱 하나예요. 에코프로 누가 물어보시면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중지가 돼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공매도 중지하기 바로 전 시점에 에코프로 그룹들의 이 공매도 이제 양을 체크를 쫙 해서 엑셀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이제 공매도 양을 쫙 다 적으세요. 에코프로 그룹들. 그리고 제일 최근에 공매도 양을 다 적으셔가지고 전보다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의미 있게 뭔가 좀 공매도량이 확 줄은 기업이 있다. 그거 매수해야 돼요. 그게 다음번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봤어요? 못 보고 왔습니다 오늘. 네, 보고 지금 이게 사실 이 얘기도 오늘 하려고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못 보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도 가능성 있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많이 안 줄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보고 제가 다음번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야겠다. 까먹었네요 이거는. 네.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포홀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홀은 좀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군요. 에코프로도 괜찮을까요? 그럼 앞으로? 괜찮게 봐요.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 그 그룹은 위아더 월드잖아요. 뭐 하나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내에서 대장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그룹의 주가가 뭐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진짜 한 번 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가장 안정성 측면이나 네. 주가 탄력적인 측면, 네. 미래 성장성 기대되는 측면 이런 걸 꼭 종합할 때 네. 포스코홀딩스가 1등이고 네, 저는 그래요. 혹시 또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에코프로 BM 이 정도일까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그 두 개는 둘 중에는 이제 공매도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게 포스코홀딩스랑 그 에코프로는 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게다가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들어가잖아요. 갑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주사들 둘 다. 지주사는 금리 인하에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본적으로 일단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주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은 사실 포스코는 뭐 철강이든지 2차전지든지 다 나이스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또 2차전지면 다 나이스하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또 이게 좀 요즘에는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한창 그 2차전지 올라갈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싫어하시긴 하죠. 네네네네네네. 감히 여쭤보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서 네.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그만큼 네. 성장세가 반도체보다 크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2차전지의 1등은 엔솔이니까 네. 결국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돌당한 거겠죠. 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돌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저는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외국인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4위가 현대차, 5위가 기아, 6위가 포스코홀딩스, 7위가 셀트리온, 8위가 네이버, 9위가 KB 그룹이 올라왔고 10위가 LG 화학이 올라왔네요. 이거 원래 지난번에는 LG 엔솔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졌네요. 근데 이제 10위가 LG 화학인데 1.9%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29.8%. 거의 이거는 2% 치고 30% 치면 15배. 이거를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MSCI 지수로 돈이 외국인의 자금을 그럼요. 유입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걸 비춰봤을 때 너무 적다. 네, 지금 지금 LG엔솔은 없네요. 아예 10위 안에. 10위 안에는 없네요. 어. 네, 근데 여기 구성 항목에 101개가 기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위권 초반대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1~2%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끝에가 지금 1.9%니까 많아봤자 1% 되겠죠.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아예 없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린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때가 또 오게 되면 또 제가 또 분석 내용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 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높네요. 높죠. 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강하긴 하죠. 진짜 만약에 2차전지 금리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탄력을 받고 네. 그때 포스코홀딩스 딱 봤는데 네. 2차전지 쪽에서 막 리튬 터지고 막 이러고 발견되면 네. 진짜 쫙쫙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들도 사고 지금은 기관도 사고. 사실상 2차전지 중에 제일 높은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그죠? 메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 포스코홀딩스니까 위에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 다음에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니까 지금 2차전지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퍼센티지를 높게 보는 2차전지 주로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전에는 2차전지 주로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지주사까지 또 들어가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지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해요. 그 KB가 아까 있다고 맞아요. 말씀하신 KB가 거 보니까 지금 9위네요. 밸류업으로 포스코를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가능성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미래에 만약 2차전지까지 만약 이번에 2차전지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밸류업으로 들어온 거고 네. 2차전지가 만약에 더해지면은 올라가는. 근데 지난번에도 밸류업 하기 전에도 포스코홀딩스는 낮진 않았어요. 얘도 한 6, 7, 8위에는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금 순위가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바로 위가 기아자동차인데 기아자동차가 2.77%고 포스코홀딩스가 2.64% 0.13%포인트 차이네요. 이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겠네요. 그 바로 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0.29%만 올라가면은 잡겠네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말 탄력 받아가지고 말 좋다라고 보면은 적어도 저는 4위까지 올라간다 보네요. 3위는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여가지고 이거 뚫기 어려울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그 포스코홀딩스는 그 리튬 네. 관련해서 알버말 네,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버말 주가 보니까 진짜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줄줄줄줄. 근데 걔가 만약 올라오면 네. 우리나라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볼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역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베스트 상황이 아닌데도 이정 6위라고 하면은 이게 베스트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봐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무겁죠.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도 포스코홀딩스는 무거웠어요. 철강으로 투자할 때도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무겁지만 올라가면 이제 한번 우리가 며칠 전에 확인했잖아요. 삼성 3월 20일 날 한 일주일 전에 확인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우리나라 시총 1인데 그냥 외국인들이 땡겨주니까 외국인 기관이 땡기니까 그냥 하드캐리 해버리는 거. 네. 포스코홀딩스 올리는 건 뭐 일반이라 봐요 저는. 포스코도 그 작년에 네. 뭐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한 맞아요. 20%인가요? 맞아요.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위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MSCI를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반도체랑 2차전지 외에도 네. 좀 관심 갖고 있으신 섹터나 기업 있으세요? 전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도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맞아요. 바이오도 올해 사이클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요즘 잘 나가던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서영지 회장이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가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도 좀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해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바이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랑 뭐 IT 반도체도 계속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도 흐름이 올 거라 봐요. 어쨌든 AI로도 엮을 수 있는 이게 AI가 지금은 일단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 웨이브는 AI가 들어갈 수 있는 수혜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럼 디스플레이의 1등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봐야죠. 네. 걔네들이랑 관련.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상관 안 돼 있으니까 전자를 봐야죠. LG전자. 삼성전자. 전자로 삼성을.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선호를 해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그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고. 네, 다 걸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는 게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선방을 쳐주면은 이것도 다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극명해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과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거는 너무 극명한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는 그 어느 기업을 좀 관심 갖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냥 좀 잘하는 기업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위주로 좀 요즘 공부를 좀 해보고 있긴 해요. 저도 아직 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해서 예전에 좀 잘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애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지난번에 안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게 어쨌든 되게 시끄러운 것들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심을 좀 바이오주들 움직이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라면 지금 스플릿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액면 분할.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 되게 좋은 게 또 지금 핫한 이슈가 뭡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 하니까 적절한 시점에 액면 분할 한번 딱 때려버리면 그것도 이제 어떤 되게 좋은 호재성 이슈로 이제 슈팅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마 지난번에 이거 딴 데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 그 같이 하셨던 분한테 여쭤봤을 때도 아직 이거 얘기한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플릿,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는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마, 비싸니까 몇백만 원이니까 이게.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스플릿을. 스플릿 함과 동시에 하면 주가가 또 확 튀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네. 투자하시겠어요? 지금은 여전히 미국 반 우리나라 반. 네. 미국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미국 반 우리나라 반 50%씩 가져가고. 미국은 M7인가요? 네, 저는 M7이라 봐요. 근데 M7 중에 조금 비중을 올려야 될 거는 지금 좀 쳐져 있는 애들, 애플, 테슬라 이런 애들. 네, 애플과 테슬라 위주로 좀 비중을 좀 15%씩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0% 남으면은 뭐 M7 기업들 중에 좀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여전히 ING, 2차전지 ING, 디스플레이 ING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 같은 애들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도 지금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수 레버리지? 네, 지수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런 건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려면 지금 좀 지수가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이제 지수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현금 한 10%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고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거만 안 가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고 시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내 거만 이렇게 못 갈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시는 시점인데 이럴 때 한번 꾹 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을 다 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성장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단순히 이거는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라고 해서 무거운데 버리고 갈래 이 생각을 지금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종목이 조만간 크게 움직이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끌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나머지가 다 빠지죠. 수급이 올라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큰 형님들이 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큰 이제 기계들이 먼저 밭을 갈아주죠. 밭을 갈아주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동생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좀 확 한번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고 적절한 시점에 지금도 밸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수 효과로 조만간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